자, 현재 시간 2026년 3월 15일 오후 1시 47분이고요. 자, 어디 영점의 18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고요. 오늘 영화는 워머신 전쟁기계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가 뭐 못해도 2주에 한 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주 조금 넘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먹고 살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생기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조금 오랜만에 또 하게 됐습니다. 댓글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즈님이 그 에피소드 3편에 다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매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브님의 정보력과 개그감이 여전하다. 뭐 라고 하셨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 친구가 뭐 성대모사는 타고난 게 있어서 참 잘하는데 나머지 그런 어떤 그런 개그나 센스 같은 게 아무래도 녹음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 녹슬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직 절차탁모하여 나아갈 길이 아직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연관 관객 수 이영명 시대가 다시 오렸겠지만 예전에는 한국 영화가 그죠 관객 수 참 많았는데 근데 또 요새 또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도 넘었고 1,300만도 당연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뭔가 제대로 된 기획이 들어간다면 언제든 영화관을 찾을 사람들은 많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AI 시대에도 저만의 해석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AI의 발전 속도를 보아하니 사실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만의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포장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창작이라는 것도 수많은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나누고 쪼개고 이해한 다음에 재조립하는 방식일 거란 말이죠. 하늘 아래 아예 새로운 건 없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재조립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본다면 AI가 인간보다 못할 이유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죠. 씁쓸합니다. 네, 뭐 댓글은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네, 바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 뭐 긴 녹음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워머신 전쟁기계 이거 넷플릭스 영화인데 뭐 딱 봐도 이제 넷플릭스용으로 이렇게 개봉되는 영화겠구나 생각해서 굳이 볼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뭐 생각보다 뭐 평이 괜찮다는 이런 뭐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목부터 짚고 가고 싶은데 워머신 전쟁기계 같은 말이잖아요. 워머신 전쟁기계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를 왜 부제로 달았지? 장난하나? 부제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건가? 그냥 워머신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이게 워머신이라는 또 다른 시리즈였나 영화였나 넷플릭스가 비교적 초기던 시절에 그 브래드 피트가 우주군 장군으로 나오는 어떤 코미디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서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워머신이라고 하지? 뭐 그죠? 뭐 이해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 얼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영화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금방금방 날아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터 칸다르에서 미군들이 공격받아서 죽는데, 막 장갑차가 뭐 로켓 맞아서 날아가고 뭐 다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매 주차 탈락하는 후보생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 훈련 하나 하고 너 몇 번 몇 번 몇 번 앞으로 서라 너 탈락 그 다음 주 되면 뭐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몇 번 몇 번 몇 번 너 탈락 이렇게 보여주고 이걸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워머신이 공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둘 끔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뭐 상하반신 분리가 되고 머리가 날아가고 팔다리 날아가는 거는 뭐 애교다 싶을 정도고 피부가 다 녹고 뭐 어떤 인물은 날아가다가 꼬챙이가 심장 근처를 관통하고 막
어떤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계속 보여줘요. 망설임 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느낌을 주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떤 전쟁 영화들 보면은 저 병사가 곧 죽겠구나라는 거를 상황을 보여줘요.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군이 넘어져 있는데 그 넘어져 있는 곳으로 탱크가 쭉 다가오는 걸 보여주면서 탱크가 다가오는 모습, 병사가 자지러지는 모습 이거를 교차하면서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 독일군 병사가 탱크에 깔려서 죽는 모습을 굳이 이렇게 다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수많은 신체 훼손과 죽음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뜸들임 없이 바로바로 죽여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퇴장하는 게 상당히 꾸준히 반복돼요. 어떻게 보면 리드미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 특히나 이제 훈련소에서 매 주차 탈락하는 후보생들의 모습을 보면은 매 주차 똑같은 박자로 똑같은 교관의 목소리와 똑같은 박자의 구령과 똑같은 박자로 후보생들이 퇴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리드미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어떤 인물의 퇴장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 결국은 넷플릭스 영화의 특징이겠죠. 사람들을 계속 시각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화면을 계속 보게 만들고 작품을 끝까지 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봤는데 재밌게 봤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야 진짜 재미를 느끼던지 감동을 느껴지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작품도 띄엄띄엄 보면 그냥 지루한 영상물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넷플릭스 영화들 하면은 뭐 식스 언더그라운드, 그레이맨, 익스트랙션, 올드가드 뭐 나오는데 진짜 쉼없이 신체 훼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신체 훼손을 의도적으로 꾸준히 노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죽었다고 생각해 만들고 굳이 시체를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도 쟤는 죽었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군의 스나이퍼가 스나이핑한 대상을 조준경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총소리만 탕 들려줘도 굳이 그 병사가 총에 맞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도 탕 소리만 들려줘도 죽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누가 죽는다 싶으면 무조건 시체를 보여줍니다. 훼손된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체가 죽었을 때를 못 보여줬다면 굳이 나중에 주인공이 시선에 걸게 만들어서 굳이 시체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어떤 신체 훼손과 시체를 계속 자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거를 엿보고 싶어하는 관객의 어떤 심리를 계속 자극하면서 끝까지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영화가 이런 점에서 평가절하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빛과 소리를 차단한 어떤 또 다른 세계 이거 현실에서 벗어나는 세계를 충분히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굳이 그런 관객의 시선을 잡아둘 어떤 장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그냥 집중하게 그냥 서사를 펼쳐나가면 되죠. 넷플릭스 영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자체로 계속 이렇게 시각과 청각과 어떤 고어한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을 계속 영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억지스러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영상물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비슷한 장면들은 쳐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영화가 그래도 뭔가 이 영화가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봤어서 신선한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봉 영화겠구나. 왜냐면 초반에 설정이 이거 딱 미국봉 영화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초반을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의 동생이 습격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형제끼리 약속했던 레인저에 지원하자는 그 꿈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죠. 그래서 동상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내가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레인저에 지원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주인공이 불리함이 있어.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부상도 있고 뭐 무릎 쪽에 철핀이 꼽혔어서 부상도 있고 그다음에 동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동료들과
동생에 대한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너는 트라우마가 있는 애기 때문에 레인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상부의 제안도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이겨내고 최고의 대원이자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구나. 또 이게 훈련소라는 공간이 또 성장을 정말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왜냐면 뭐 다른 학교나 정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최소 3년, 4년, 뭐 6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장의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근데 훈련소 같은 경우는 매 주차 빡빡하게 스케줄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 매 스케줄에 하는 어떤 신체적인 활동의 성격이나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주차는 뭐 구보했다가, 2주차는 뭐 총을 쐈다가, 3주차는 뭐 잠수 훈련했다가, 4주차는 뛰어내린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매 주차마다 다른 장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의 과정을 비주얼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훈련소라는 것이. 그래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와, 이거 또 똑같은 그런 영화구나. 그래서 하나의 어떤 어 부상과 트라우마를 가진 나이 많은 병사가 훈련소를 통해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최고의 대원이 돼서 리더가 되고 인정을 받고 어떤 뛰어난 작전을 수행해서 전쟁 영웅이 되는 영화겠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뭐 탑건 2만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탑건 2에 보면은 이제 매버릭이 나이가 60이 되어 가는데 대령, 저 사람은 대령을 40대 때 안 하고 60대 했는데 대령,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상도 없지만 뭐 상부가 계속 견제하는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미군 영화들을 제가 한때좀 많이 봤어서 뻔하겠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 마지막 배지를 달기 전에 마지막 훈련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게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외계로부터 온 전투 기계의 공습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그 기계가 압도적인 탐지 능력과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으로 완전 도륙을 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또 뭐 그래서 이거 주인공들이 어떻게 이 전투 기계에 맞서서 살아남느냐를 보게 만드는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레버넌트가 또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막 물에 떠내려가고 막 어디 산에서 구르고 뭐 끝까지 애를 챙겨가고 이런 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보게 만들긴 하겠는데, 어쨌든 근데 계속 이 끔살 당하고 코너에 몰리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혹시 그런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미군도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미군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인가? 그래서 뭐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지원 병력은 뭐 계속 왜 안 오는 거지? 연속된 불운 속에서 결과적으로 불운을 이겨내려고 고통을 끝까지 참은 주인공도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비장미를 보여주는 작품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이게 SF니까 SF나 판타지가 뭐 아예 우리 현실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이 현실과 닮아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현실을 비추는 SF나 판타지의 그 기능이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쟁 기계가 외계에서 왔다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AI와 로봇 앞에서 인류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앞으로의 인류의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는 공포를 드러내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 역시 이제 인간도 단순히 뭐 일자리만 뺏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서도 정말 인간에게조차도 죽지 못하고 로봇한테 무가치한 판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게 인간이구나, 인간의 적이 동물이었다가 같은 인간이었다가 인간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됐구나,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주인공과 동료들이 인류 최강의 무력 집단인 미군 중에서도 엘리트 레인저니까, 물론 뭐 신참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인가? 그래서 이 AI와 로봇의 시대에서 전장에서
조차 설자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무력함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인가?라고 생각했죠. 아 그래서 여기 이 영화가 좀 다르다는 평가를 들었던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주인공이 석재 공장으로 그 로봇을 유인한 다음에 그 로봇의 그 배출구에 자갈이 쏟아지게 만들면서 자갈이 배출구로 쏟아져 들어가서 자갈이 배출구에 내뱉는 열기를 막아서 로봇이 터진다. 그 갑자기 그래서 로봇을 잡아낸 영웅이 된다. 이거를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영웅물인가 생각을 했죠.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상업 영화니까 넷플릭스 영화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종반에 이것도 결국에는 미국봉 영화였네. 흔한 미군 영화 중에 하나였네라는 정점을 찍어버려요. 일단은 기적적으로 부상당한 동료를 기지까지 실어옵니다. 미군은 부상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전통 같은 거를 미디어 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걸 또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전투기계의 약점을 찾아서 보고하죠. 그다음에 갑자기 주인공이 연설을 하는데 근데 그 연설을 하는 근데 웃긴 게 갓 레인저가 된 신참이 레인저 선배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지휘관인 양 거의 장군인 것처럼 막 동료들을 격려하고 이끌는 멘트를 해요. 사실은 뭐 같이 싸웁시다 뭐 했으면 뭐 막내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아니야. 거의 장군이 하는 멘트를 해. 갑자기 리더인 멘트를 해. 물론 뭐 앞에 깔려 있는 게 있죠. 전투 기계를 혼자서 잡아낸 전쟁 영웅이다라는 게 깔려 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뭐 내용이야 그렇다 치고 이 친구가 영화 초반에는 너 저 훈련소 입소할 때 너는 저기 하사 출신이니까 분대장 해라 안 할래요.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션 할 때 야 네가 이제 리더다 리더 해라 할 때 리더니까 네가 한마디 해라 할 때 아무 말 별로 한마디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대장황한 연설을 막 해버려. 이런 게 참 그 연설 하는데 그 뭐야 미군들이 모여 있는 뒷 배경에 성조기가 벽 전체를 덮어요. 사실 뭐 성조기 걸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크게 건다고 누가 봐도 화면에 한 3분의 1 정도는 성조기가 보이도록 일부러 또 그 프레임에 걸어놨어. 참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연설 중간에 뭐 저기 뭐야 미국의 항모가 바다를 가르는 모습 비행기가 나가는 모습 탱크가 진군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줍니다. 미군의 전력도 자랑해요. 이게 또 결과적으로 미국봉 영화가 됐구나 하고 영화의 마지막도 아니 그렇게 뭐 거의 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부상당한 사람이 회복도 안 하고 바로 또 헬기를 타고 또 진군을 한다고? 또 헬기를 타는데 야 저 친구 저 신입 이름 아는 사람 누구냐? 이렇고 영화 팍 끝내버려. 갑자기 쾌남 막 멋진 분위기 야이씨 이러면서 야 이거 뭔가 그 뭐 AI와 로봇 시대에 인간이 대처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 어쩔 수가 없다 영화 같은 맥락인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미국 영화가 돼버리더라. 그래요 상당히 좀 보면서 뭔가 시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어떤 얄팍함이랄까? 아니면 얄팍함이라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은 작품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인데 너무 이야기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인 빌런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라는 점. 그다음에 인간을 어떠한 두려움과 감정 없이 인간을 그냥 죽인다는 점. 어떻게 보면 거인들은 뭐 즐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또 인간 중에도 정예병력인데도 거인들 앞에서는 손도 못 쓰고 죽습니다. 심지어 겁을 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메인 빌런이 치명적인 약점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 또 있죠. 아까 우리 워머신 같은 경우는 배출구가 있고 그다음에 거인 같은 경우는 뒷목이 있는데 뒷목을 이제 베어내면 죽는다는 설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의 설정도 비슷합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죽었다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캐릭터가 되죠. 에렌을 보면은 훈련소에서 계속 친구들하고 막 부딪히고
뭐 그다음에 막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만 해버리려는 성격을 막 보여줍니다. 주인공도 마찬가지. 밥 혼자 먹고 뭐 말 별로 안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버텨서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에렌 같은 경우는 엄마의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뭐 거인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경우도 81번 같은 경우도 끝까지 버텨서 그 동생을 기지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의지가 또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인공의 동료들도 보면은 이제 그 조사병단이 최정예 전투위원인 거고 그다음에 레인저가 최정예 전투위원인 것도 비슷하고 혹독한 훈련소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훈련 과정을 겨우 벗어나나 싶은데 갓 이제 뭐 이등병 달았는데 뭐 하사 중사 달았는데 거대한 적 앞에 대부분이 또 죽고 끔살 당하죠. 첫 임무에서는 엄청 죽고 그다음에 그 에르빈이 뭐 이렇게 언짢 연설을 하면서 그 희생을 강요하면서 돌격하는 그 씬도 있는데 그 씬처럼 이렇게 막 죽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진격의 거인은 엄청 큰 이야기고 이 영화는 1시간 40분 50분짜리 짧은 스낵 영화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인공에게 진격의 거인 메인 캐릭터의 특성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의 미카사, 지력의 아르민, 의지의 에렌을 다 그 주인 그 워머신의 주인공에게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피지컬도 제일 좋고 전투도 제일 잘하고 상황 판단도 제일 좋고 리더십도 좋고 전략도 잘 세우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장면에서는 그런 어떤 동료들을 어떤 각성시키고 하나로 모으는 능력은 또 그 진격의 거인의 조사병단장 에르빈의 특성을 또 갖고 와요. 그러니까 미카사 심지어 또 그것도 있지. 거인을 어떤 탐구하는 능력을 보면 또 한지 조회에 또 생각이 나고 이래서 어 진격의 거인의 메인 캐릭터인 미카사 아르민 에렌 한지 에르빈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 틀을 거대한 이야기를 틀만 뼈대만 추려가지고 다 쳐낸 다음에 이제 미군이라는 옷을 갈아입힌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 설정이나 서사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요. 왜 그래서 이 영화가 진격의 거인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진격의 거인도 특정 어느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의 축적이 없으면 진격의 거인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영화가 진격의 거인을 베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느끼는 것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진격의 거인을 먼저 보고 많은 감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진격의 거인의 틀 안에서 이 영화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다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토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잠들기 직전에 유튜브를 볼 바에 영화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글쎄요 이렇게 자극적인 영화를 볼 바에는 그냥 좋은 음악이나 듣고 잠을 더 길게 자는 게 저 어떤 주말의 휴식의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화도 필요하죠. 네. 주말에 누워가지고 배 긁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도 필요하죠. 네.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지만 일어나기 싫은 주말의 바이브를 채워주기에는 뭐 이런 영화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여튼 이렇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